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별 확진자 편차가 크다며 거리 두기를 획일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를 1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112만 명이 접종한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는 92%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3%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의 99%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감염자의 3분의 1이 중남부 5개 주에서 나왔는데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35%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면역력이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이 아직 많은 국가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며 3차 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 환자가 늘고 있지만 거리 두기를 획일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큰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요일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이행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이라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사적 모임 규제를 일괄 취합해 수요일 브리핑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지난 1일 비수도권 지역에 도입돼 2주간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는 이행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형 변이의 국내 감염이 일주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주간 델타 변이의 국내 감염자는 250명으로 검출률 23.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월 5주 차의 델타 변이 감염자 52명과 검출률 9.9%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대본은 특히 수도권에서는 델타 변이 검출률이 26.5%로 전주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확진자 4명 중 1명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까지 합할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 감염자는 374명으로 알파 변이 환자 162명을 큰 폭으로 앞섰습니다. 방대본은 델타 변이가 아직 우세종이라고 볼 순 없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신규 집단 사례 18건 가운데 11건에서 델타형 변이가 확인되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112만 명이 접종한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가 92%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일부터 30세 이상 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얀센 백신 접종자 111만 9천여 명의 예방 효과가 92.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자는 지금까지 252명으로 이 가운데 얀센 백신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추가 지원받은 백신 20만 회분을 많은 사람과 접촉이 잦은 직군 종사자에게 우선 접종합니다. 대상은 학원 종사자와 운수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콜센터 종사자 등으로 오는 24일까지 자치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이번 우선 접종은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으로 추가 확보한 백신 가운데 일부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돌보는 교사와 돌봄 인력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긴 코로나19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관심을 모았던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9,160원입니다. 이번 결정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의에 실패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시 퇴장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표결로 결정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급 기준 9,160원입니다. 올해보다 440원 올랐습니다.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해마다 그런 것처럼 최저임금 결정 과정 순탄치 않았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추천위원이 시급 10,000원의 약속이 물 건너갔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규탄과 아울러서 저임금 노동 철폐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면으로 더 열심히 가열차게 나설 계획입니다. 사용자위원 역시 영세 중소상공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퇴장했습니다. 그 내놓은 수준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수용하기 어려웠고요. 결국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남아 투표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들 중에 하나인 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더불어 이 경제사회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그 노력을 경주하는데 올해보단 올랐다고 하지만 3년 연속 한 자릿수 인상에 최근 10년 새 지난해와 올해를 빼곤 가장 적은 인상폭입니다. 게다가 노사 동시 퇴장의 후유증 역시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관측사상 가장 짧고 폭염도 역대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13일 기상전망 발표에서 장마 종료 여부가 오는 18일에서 19일 내리는 비의 성격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저기압에 의해서 내린다면 이미 장마는 끝난 것으로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의 역대 최단 장마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반면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한 것이라면 마지막 장맛비가 되면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짧은 장마가 되는 셈입니다. 비가 끝나는 20일부터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역대급으로 강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뜨거운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역대 최악인 지난 2018년과 비슷한 열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우편요금이 오는 9월 1일부터 50원 인상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g 이하 규격 우편물의 요금을 현재 380원에서 43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우편 영업 손실이 1,239억 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인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우편 물량은 지난 2002년 55억 통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에는 31억 통까지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며 오프라인 콘서트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가수 백예린이 주축이 된 밴드 더 발룬티어스는 오는 15일에서 25일 롤링홀에서 열기로 한 콘서트를 연기했습니다. 보이그룹 골든차일드도 오는 17일에서 18일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콘서트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앞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스터트롯 톱6, 2021 트롯 전국체전 대국민 희망 콘서트도 연기되는 등 오프라인 콘서트가 연달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룹 BTS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7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신곡의 순위는 다음 주에 공개되는데요. 자신들의 곡으로 바통을 이어받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빌보드 핫백에서 7주 연속 1위를 지킨 곡은 한 해에 많아야 서너 곡이 전부입니다. 최근 4년 동안의 차트만 봐도 드레이크, 릴 낙스엑스 등 유명한 팝 가수들의 곡이 올랐을 뿐입니다. 또 버터처럼 1위로 데뷔한 곡 가운데 7주 연속 이상 정상을 지킨 곡은 8곡에 불과합니다. 버터는 7주째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다운로드량을 유지했고 라디오 청취자도 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미국 대중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중음악을 좋아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좀 일종의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있는 히트곡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금요일 발매한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순위는 다음 주 발표됩니다. 이 곡은 공개 첫날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에서 733만여 회 재생돼 글로벌 톱 200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음악 잡지 롤링스톤지는
듣는 사람도 춤추게 하는 음악이라고 평했고 영국 잡지 NME는 BTS가 서머 히트송 제왕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BTS 노랫말에 언급된 전설적인 가수 엘튼 존은 SNS를 통해 노랫말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BTS가 자신들의 신곡에 1위 자리를 넘겨줄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함께 신곡을 낸 쟁쟁한 팝 가수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북미 힙합계의 뜨거운 신인 더 키드 라로이가 저스틴 비버와 함께 경쾌한 신곡을 냈고 그래미에서 돌풍을 일으킨 빌리 아일리시도 신곡을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음원 강자 포스트 말론도 2년 만에 힙합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올여름 빌보드를 강타한 BTS의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만 55세에서 59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첫날 14시간 만에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확보된 백신 물량이 모두 다 소진됐기 때문인데요. 이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거는 확실히 알게 됐지만 또다시 예약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요. 이 백신 수급 문제와 함께 백신 접종률에는 영향이 없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백신 예약 사이트가 일단 먹통이 되고 그리고 오후가 되자 결국 사전 예약이 아예 중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50대 중후반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약을 사전 예약을 받은 건 12일이었습니다. 이 자정이 지나서부터 이미 예약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먹통이 되기 시작했고요.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낮에 예약을 재시도 해봤지만 오후 3시 반쯤 갑자기 중단이 된 건데요. 이 준비된 모더나 백신 물량이 모두 동났기 때문입니다. 이 예약 완료된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85만 명입니다. 이 나머지 대상자인 167만 명은 다시 오는 19일부터 예약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는데요. 이게 이 백신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약을 먼저 받은 게 문제였던 건데 결과적으로 선착순 예약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는 백신이 주 단위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일정이나 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앞으로 예약 접수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방역 당국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는 물량 대비 안내에 대해서 좀 소통이 좀 짧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한 일정과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을 소상히 먼저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그 일정에 대한 차질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엔 물량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빚어졌다는 건데 다음 주에는 50세에서 54세 예약 접종이 예약이 시작될 예정이라 여기에서도 사실상 예약 대란이 일어날 모양인데요. 정부의 7월 백신 수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당초 정부가 밝혔던 7월 이 백신 수급 계획을 살펴보면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모두 합쳐서 총 1,000만 회분이 공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13일 기준으로 국내에 실제로 공급된 백신은 207만 8천 회분밖에 안 됩니다. 또 여기에 공급 일정이 확정된 이 모더나 백신 185만 회분이 이미 예약 마감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모더나 백신만 한번 살펴보면 하반기에 총 4천만 회분이 들어올 것으로 이제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12일 기준으로 도입이 완료된 양은 86만 2천 회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계획보다 실제로 공급된 백신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방역 당국은 나머지 백신 물량에 대한 공급 일정은 이 비밀 유지 협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물량보다 예약자가 더 많아서 문제가 된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에 벌써 있었잖아요. 지난달 먼저 9일에 살펴보면 이 화이자 백신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11만 명이 원래 예약이 돼서 그러니까 접종이 이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네. 이때 예약을 못한 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번 달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지난달 중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맞아야 했던 60세에서 74살, 74세의 이 19만 7천 명들이 초과 예약이 돼서 또 예정된 시기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모두 현재 이제 지난 5일부터를 시작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백신 물량보다 예약자가 많이 모이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해외 제약사들이 백신 공급 일정을 임박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가 백신 수요 예측을 조금 더 면밀하게 했다면 예약 대란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예약 때는 이 4차 유행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약을 그저 받기만 시작했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이라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백신 접종 예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건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런데 코로나19를 막는 방법이 사실상 현재 백신밖에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3일 기준으로 이 백신 1차 접종자는 1,561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접종률로 보면은 30.4%인데요. 네. 이 접종 완료자는 더 적죠. 이 13일 기준으로 약 590만 명 정도로 11.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3명꼴로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6월 말까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접종률 정체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수치로 보면 6월 24일 29.4%였던 접종률이 7월 13일 30.4%이니까 19일 동안 고작 1%밖에 안 오르는 셈입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최고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데 결국은 백신 접종이 빨리 이뤄져야 상황이 안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 4단계 거리두기에 관련해서 짧고 굵게 끝낸다, 이렇게 끝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은 현재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리면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서 확실하게 이 확진자를 감소세로 유도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건데요. 백신 수급이 또다시 불안정해지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백신 예약률을 보여주고 또 신뢰도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정부는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백신 공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소한 7월, 8월, 9월 달별로라도 우리는 이 정도의 공급을 예상합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냥 백신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계획을 각오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것이 물론 계약 회사하고의 기밀 유지 사항이라고 늘 얘기를 해왔지만 그래도 큰 윤곽에서 밝힐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작업을 저는 하고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인 만큼 수급과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사람의 99%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는 만큼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사망자의 99.2%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접종자는 불과 0.8%로 사실상 사망자 거의 모두가 미접종자인 셈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No vaccine is perfect, but when you talk about the avoidability of hospitalization and deaths, Chuck, it's really sad and tragic that most all of these are avoidable and preventable. 이는 일부 주들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주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의 최소 99%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5월 이후 신규 감염자의 99%가 백신을 다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이런 추세를 시사했습니다. Fully vaccinated Americans have a high degree of protection, including against this Delta variant. Study after study after study has shown that since early May, virtually every COVID-19 hospitalization and death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among the unvaccinated. 미국 전체적으로는 신규 백신 접종자가 줄면서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9,000여 명이 감염돼 47%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감염자의 3분의 1이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네바다 등 중남부 5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35% 안팎에 불과한 주들입니다. 조너선 라이너 조지 워싱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인 주에서는 놀랄만한 수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클리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들은 의무화를 도입해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화이자의 자료를 검토한 뒤에도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의 설명을 들은 뒤 미국 보건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부스터샷이 필요 없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철저히 과학에 기반해 언제 누구에게 추가 백신이 필요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지 몇 시간 뒤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로서는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3차 접종인 부스터샷을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면역 취약층에 대한 3차 접종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많은 나라가 충분한 백신을 공급받지 못했다면서 부스터샷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면역 효과의 연장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코로나 백신 접종인 부스터샷. 미국에서도 정부와 제약사 간의 접종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달라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이스라엘이 면역력이 취약한 일부 성인에 대한 3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두 번의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면역력이 부족한 환자들을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We are starting the third vaccination and we are hoping this will enable us to return to as normal life as we can be at this time and especially protect our patients. 3차 접종 대상은 간 이식 수술을 받거나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등입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의 3차 접종을 승인한 이스라엘 보건부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백신이 아직 많은 국가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며 3차 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보건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백신을 접종하기도 전에 일부 국가는 수백만 회분의 부스터샷을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now moving to a third dose, which is the booster, it's really not only disappointing, it's seriously disappointing. WHO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현재 3차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t may well be that you need boosters after a year or 2 years, but at this point, after 6 months of the primary dose, there doesn't seem to be any indication. WHO는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제약사들이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 부스터샷을 판매하려 한다면서 대신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마술은 다양한 소품과 기술로 보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종합예술인데요. 사실 마술에는 과학 원리가 잔뜩 숨어 있습니다. 색을 변하게 하는 마술에는 화학 원리가, 손대지 않고 움직이는 마술에는 물리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마술 속 재미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신비한 취미의 대명사이자 현혹의 예술. 감쪽같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술의 세계. 단순한 눈속임 아니냐는 오해도 있지만 알고 보면 과학 원리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마술에도 과학 원리들이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술 하나면 순식간에 주목받는 건 물론 과학 공부도 할 수 있다는데요. 원리만 안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마술의 세계, 함께 떠나봅니다. 인천광역시 한 마술학원. 이곳에선 다양한 소품들을 활용해 마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데요. 내 손끝으로 마법 같은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찾는 이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가져오시고 보여주시고. 오늘의 주인공, 취미로 마술을 배우는 강정혁 씨도 연습에 한창입니다. 코로나 시국인 만큼 뭔가 시간을 더 활용하면서 본인이 남는 시간, 그리고 조금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가는 추세예요. 마술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다 보니까 주위 분들에게 마술을 보여드릴 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마귀마의 제주술자, 즉 마귀의 제주란 뜻을 지닌 마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나 기묘한 현상으로 보이는 것들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공연 예술에 속합니다. 네로라 하는 마술사들의 활약으로 국내에서도 이제는 친근한 생활 취미로 자리 잡은 마술. 더욱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도 따라하는 이들이 늘어났죠. 시대가 발전하며 마술도 더욱 변화무쌍. 덕분에 대중은 더욱 새롭고 환상적인 마술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마술을 배운 지 3년 차인 정혁 씨. 마술 연습에 게으름 피울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2주 전에 와이프에게 보여줘서 성공을 했었는데 또 2주 동안 쉬었다 보니까 다시 약간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쉬셨어요? 다른 마술을 연습하다가 그죠. 마술을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어린 시절 우연히 불안한 건 너머로 본 마술. 그때부터 오랜 시간 정혁 씨에게는 마술을 배우는 게 꿈이었다는데요. 이제는 마술 공연을 할 정도로 실력자가 됐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마술 기술을 연마하면서 손에 굳은 살이 생기기까지 하나의 마술 트릭을 완성시키기 위해 반복 또 반복만이 답이라고 합니다. 우와. 집에서 이제 하시면 리액션이 좀 최고의 관객입니다. 사실 취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어설픈 것도 많고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무한 칭찬과 무한 사랑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무대에 서는 마술사는 아니지만 앞에 관객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말쑥하게 차려입고 특별한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남편이 마술 촬영이 있다고 해서 응원차 왔어요.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힘이 되었고요. 고마워요. 화이팅! 화이팅! 백문이 불여일견. 갈고 닦은 마술을 선보일 참입니다. 첫 번째 마술은 장미꽃을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의 색깔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라색이었던 장미꽃이 입김을 불어넣자 조금씩 색깔이 변해가는데요. 순식간에 분홍색으로 탈바꿈한 장미꽃. 이젠 물이 담긴 와인잔에 보라색 장미꽃을 풍덩. 마법의 묘약을 탄 걸까요? 물에 닿자마자 분홍색으로 물들여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옆에 있는 와인잔에 꽃을 넣자마자
분홍 장미꽃은 흰색으로 변신. 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걸까요? 온도에 따라서 시온 반응이 달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온도에 따라 꽃잎의 색깔이 바뀌는 원리. 대체 어떤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열을 가하면은 분자 구조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지시학의 원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분자 구조가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이 끊어지고 연결되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이 이제 변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 기세를 몰아서 정혁 씨가 선보일 두 번째 마술. 네, 두 번째는 물을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컵에 생수를 붓는데요. 그리고 제가 신호를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해주시길 바래요. 자, 하나, 둘, 셋. 컵을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기는커녕 비어있는 컵처럼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컵 속에 있는 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제가 준비한 가루가 물을 완전히 흡수해서 굳어지기 때문에 마치 물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마술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흡수제를 넣고 섞은 물이었다는 것. 흡수제란 물을 만나면 녹지 않고 5초 이내에 자기 부피의 수백 배의 물을 흡수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물을 머금은 가루는 곧바로 젤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 흡수하는 원리는 삼투압의 원리로서 우리가 이제 물을 흡수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폴리소디움 아크릴레이트 안 속에 물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젤 형태로 되니까 이제 거꾸로 들어래도 흐르지 않은, 쏟아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을 흡수하면 다시 뱉지 않는 성질 때문에 기저귀 흡수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스포츠의 메카, 스키장의 인공 눈도 흡수제를 이용해 만든다는 사실. 네, 이번에는 제가 염력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반쯤 담긴 생수병 위에 볼펜을 올려놓고 준비하는 정혁 씨. 볼펜의 움직임에 집중해 주세요. 과연 그가 보여줄 염력 마술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정혁 씨의 손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따라 돌아가는 볼펜. 가까이에서 봐도 손과 볼펜 사이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정말 염력이 작용한 걸까요? 이렇게 머리카락에 볼펜을 비비면은 정전기 유도가 되어서 그 정전기 유도 반응을 통해서 볼펜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혁 씨의 초능력이 아니라 정전기 반응이 볼펜을 움직이게 한 것. 그렇다면 정전기가 어떻게 볼펜을 움직이게 한 걸까요? 마찰을 주거나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몸에서도 이제 정전기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 가지고서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물질 되면은 딸려오거나 또는 이제 또 반대로 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전기를 이용한 것이 염력식으로 이제 딸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술을 이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중부양 마술이고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혁 씨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중부양 마술. 말 떨어지기 무섭게 바닥으로 떨어져야 할 공이 공중에 붕 떠 있는데요. 혹시나 공을 낚싯줄로 천장에 매단 건 아닌지 공을 두고 링으로 왔다 갔다 해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공중부양 마술. 그 비밀은 뭘까요? 이번 마술의 비밀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공중부양 마술의 주인공은 테이블 밑에서 숨어있던 선생님인가요? 와, 잘했죠? 최고였습니다. 이건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드라이기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 마술. 내려오려던 공은 아래에서 나온 인위적인 바람을 만나 상승하게 되고 동시에 바깥쪽 기압이 공을 밀어내서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공에다 이제 바람을 막 이렇게 쏘이면은 거기에
공기 밀도가 낮아집니다. 주변보다 이쪽 주변의 공기가 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면 얘가 공이 빠져나가는 애도 바깥쪽은 압력이 더 높죠. 그럼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남았다는데요. 소화기와 물수건까지 그 준비부터 비장합니다. 이번에는 불을 이용한 마술입니다. 불을 이용해서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두의 응원에 힘입어 시작된 마술. 불을 붙인 종이 끝에서 순식간에 하트 하나가 생겨납니다. 연성술과 다름없죠. 제가 남지 않고 순식간에 연소되는 종이와 물체를 나타나게 하는 손기술이 합쳐진 마술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특별한 종이에 있습니다. 불에 태우면 연기와 함께 재가 남는 일반 종이와 달리 니트로셀룰로스 처리를 한 종이는 태워도 재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데요. 또 불이 순식간에 타오르면 우리 눈이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사물을 순간적으로 볼 수 없는 착시 현상의 원리와 합쳐진 것. 종이 그 섬유에다 나이트레이션 시켜가지고 순식간에 확 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NO2가 산화제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해주면 뭐든지 완전 연소가 되죠. 하나의 제도 안 넘게 타버리는 거가 되겠죠. 이거는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화끈한 거는 느끼겠지만은 화상은 있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이제 이펙트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정혁 씨의 마술쇼가 끝난 후 곧바로 이어진 프로 마술사들의 깜짝 공연. 한층 더 정교한 손놀림이 돋보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보는 이에게까지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취미 마술. 동심을 되찾는다는 기분을 선사하는 덕에 꾸준히 사랑받으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혁 씨도 늘 새로운 마술 기술을 연마하면서 질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도 하나 생겼답니다. 마술을 안 이상 평생 배우고 노력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우리 별이와 함께 마술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더욱 그 영역을 확장해가는 마술의 세계. 새로운 취미를 찾는다면 나와 주변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할 마술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난달 평년보다 덥지 않고 오히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와 천둥, 번개, 우박이 잦았는데요. 하지만 북반구의 다른 나라들은 이례적인 폭염에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은 50도가 넘는 폭염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 6월 북반구의 폭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 6월은 유난히 덥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북반구의 많은 나라가 더위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하는데 올해 6월 폭염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나요? 올해 6월에 이제 북반구가 이례적인 폭염으로 참 굉장히 고통을 좀 당했죠. 그림을 보시면은 검붉은색이 30도 이상인 지역이고요. 40도 이상인 지역은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동유럽, 이란, 북서인도 대륙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입니다. 이례적인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건데요. 이 지역들은 최고 기온이 45도를 넘었고요. 사하라 사막에서는 50도에 달했으며 리비아 서부 지역은 6월 평균 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이외에 이제 폭염이 왔던 지역이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120년 만에 최고 기온인 35.1도를 기록을 했고요. 에스토니아 쿤다 지역의 기온은 34.1도로 6월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나흘 연속 낮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았고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이달 들어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남유럽,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는 지난 20일 무려 4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러시아 북극권 지역도 30도를 웃돌면서 동토 지역에 이례적인 폭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동에서는 이라크가 50도 안팎의 살인적인 더위가 발생을 하면서 정전이라든가 식순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더위가 심했던 여러 지역을 좀 짚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곳이 미국 서북부 지역과 캐나다 서부 지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6월 들어오면서 초에 미국의 서부 지역 중에서 이제 남쪽이죠. 서부 지역으로 뭐 지금 계속해서 6월에는 폭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미 6월 초반에는 남부 쪽인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이런 쪽에 좀 주로 있다가 북서부 쪽으로 점점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몬타나주 동부에 이르기까지 폭염이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주었죠. 이 폭염이 이제 점점 북상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북쪽인 오레곤주, 워싱턴주로 올라가면서 더 강력해졌는데요. 미국 국립기상청은 역사적으로 북서 지역의 기온이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하면서 해시태그 히트웨이브 2021이라고 전했는데요. 미 국립기상청은 23일 시애틀이 기록한 40도가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 다음날 41.7도를 기록을 하면서 하루 만에 기록을 갱신을 했고요. 미 해양대기청 발표는 6월 30일에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평균 최고 기온을 3일 동안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47.8도의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를 했죠. 미국 북서의 바로 위쪽인 캐나다의 서부 지역 폭염도 엄청났는데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리튼이 29일이었죠. 49.6도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록이었던 1937년의 45도보다 4.6도 이상 높았습니다. 이 기온은 서울이 가장 더웠던 2018년 8월에 39.8도보다 무려 9.8도나 높은 살인적인 폭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 서부 지역은 이달 들어서 50도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폭염의 위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평년 기온보다 무려 30도 정도 높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더운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런 폭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캐나다 환경부의 선임 기후학자인 데이비드 필리스는 이번 폭염의 이런 시기와 강도 지속성을 볼 때 기후변화를 부르는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폭염은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 배출과 같은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 기상청의 기후과학자인 니코스 크리스티티스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자연 발생 가능성이 수만 년에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서부의 6월 평균 기록 기온을 깨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폭염 원인이 열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미국 서부에 생긴 열돔이 북부와 캐나다까지 뻗어나가면서 폭염의 피해 규모가 커졌는데요. 자, 이제 이 그림은 5km 상공의 등고선 그림을 미 북서부 지역 중심으로 그린 건데요. 그림처럼 미 북서부에서 캐나다까지 고위도 지역으로 상층 분리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기압 배치는 제트기류가 약해졌을 때 대륙권에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열에 데워진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고기압이 발달한 지역에서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지상의 공기를 누르면서 단열 압축하기 때문에 기온 상승이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죠. 이번 열동 강도는 수천에 한 번 발생하는 정도의 매우 통계적으로 드문 현상이다라고 미 해양대기청 기상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바람이 동풍으로 불면서 바람이 로키 산맥을 넘으면서 팬바람이 불어서 기온이 몇 도 정도 더 상승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20년 전부터 시작된 서부 지역의 대가뭄입니다. 수분을 먹으면 대지는 더위에 증발하면서 냉각 효과가 있는데 지표가 가물게 되면 더 과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폭염은 4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좀 간추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번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이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입니다. 이 주에서는 6월 마지막 한 주 동안에 719명이 돌연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평년의 3배 정도로 상당수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집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도 폭염기간 사망자가 95명 발생을 했고요. 워싱턴주에서는 3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주의 경우 일주일간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 1,792명 중에 21%가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의 폭염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미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등 미서부 지역의 남부 지역은 평상시에도 기온이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북쪽 지역, 오레곤주라든가 이 워싱턴주라든가 이쪽 지역은 해양의 영향을 받고 고緯도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한 20도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시애틀, 그 지역의 이제 워싱턴주인데 시애틀시 같은 경우 겨우 44%만이 냉방 시설이 돼 있을 정도로 더위에 거의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데일 듀란 워싱턴대 대기화학과 교수는 시애틀에서 더운 기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대식 방법으로 집을 짓는다. 에어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쪽을 향한 창문을 포함한 많은 창문을 만드는데 창문들 중 다수는 창문 덮개가 전혀 없고 자외선 차단 필름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면서 올해 폭염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앞서 이번 폭염의 그 가장 큰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초안이 나와 있거든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보면은 코로나19 사태 이외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대규모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0.4도, 즉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를 경우 지구 인구의 14%가 5년마다 최소한 한 차례 이상 극심한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양대기청의 분석에 의하면 미 서북부 지역의 극심한 폭염은 지난 2000년 이전 90년간 3번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최근 20년 동안에 6번 발생했다고 하면서 최근에 들어 2000년 이전보다 극심한 폭염이 거의 10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지표에서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과 정부 그리고 각 나라 간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세포에 빛을 쪼여 자극하는 광유전화 기술을 이용해 기억이 형성되는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카이스트 한진희 교수 연구팀은 생쥐의 뇌 신경세포 연결 부위를 특정 파장의 빛으로 자극한 결과 신경세포끼리 연결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기억이 저장되는 세포가 바뀌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억이 형성되는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앞으로 치매 등 기억과 관련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폭발 위험이 없으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2차 전지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에트리는 고체 전해질로 이뤄진 전지에 이항화 티타늄으로 만든 양극을 적용해 안전하면서 성능이 좋은 차세대 2차 전지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고체 전해질은 화재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능이 높지 않았다며 이번 기술을 통해 성능을 1.3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통 완화에 널리 쓰이는 근육 이완제가 요통을 완화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연구팀은 요통 환자 6,500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 30여 편을 분석한 결과 근육 이완제를 투여한 요통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장기적으로 통증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근육 이완제 투약 기간이 2주일 때는 통증 완화 증거가 미미했고 투약 기간이 3주에서 13주인 경우도 통증이나 생활 불편 개선 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총 사업비를 전년보다 107% 늘린 1,204억 원을 투입하는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다음 달 12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양자물리, 합성생물학, 극청소, 무인자율, 미래통신, 고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대한 개별과제 자유공모와 PM 기획지정 공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과거에 없었던 신기술을 반영해
신개념 무기체계 소유를 선도할 북방과학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동마을이 진짜 옛날 느낌 난다 여기가. 금하고 동이 나오는 동네인가? 뭐 도깨비 마을이야? 어디지? 아닌데? 어디지? 거의 산인데? 진짜 숲속에 있다 집이. 계세요? 물어보지 마라. 지금 다시 해야지 이러면. 그럼 저희가 찾아서 잘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 천장 다 내려앉았어. 거기도 다 뜯었네. 여기는 모든 천장이 안전한 곳이 없는 거. 갑시다. 집 한번 고쳐보자 오늘도. 물이 셀만한 구멍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데? 야, 반갑습니다. 거의 집 전체적인 천장이니까 손에 꼽히는 큰 공사지 않나. 뭐예요? 아니, 여기서 사진 찍으려고 그래. 눌러. 저희도요? 저희는 같이 안 찍어요? 거기서 눌러 그냥. 자, 다 모이세요. 자, 하나, 둘, 셋. 토끼가 누구요? 요즘 비도 자주 오는데 천장이 부실해서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고쳐듀오가 말끔하게 고쳐드렸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